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경기고 영동고, 그다음에 휘문고, 단대부고 통합사회 한국사 중에서 이제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윤정호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설명의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가 않아서 저는 최대한 이제 제 강의에 대한 어필보다는 그냥 정확한 팩트에 대한 이게 기반한 정보 전달을 좀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원하실 것 같아서 자, 그냥 빠르게 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는 학사 석사, 한국사 전공자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고는 지금 11년째, 그다음에 영동고는 6년째, 7년째, 그다음에 휘문고도 이제 7년째인데 그 중에서 지금 영동고, 휘문고가 제가 수강생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영동고는 이제 국영수 통틀어서 제가 제일 많습니다. 통상국사인데도 제일 많습니다. 지금 현재 130명이 조금 넘게 듣고 있고요. 중간고사 때는 한 160명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 경기고 같은 경우도 제가 정확히 저는 팩트에 기반해서 말씀드리니까 작년까지 제일 많았습니다. 작년까지. 이제 왜 줄어드는지도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한국사에만 전념하는 강사다. 그래서 이제 이번 특강도 SNT와 시대인재 두 학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제 다 두 번째, 이제 교육과정 바뀌는 것만 좀 중요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기존의 이 중학교 역사, 오늘도 제가 교과서 보고 왔는데 역사에 비슷한 교육과정의 배분이고요. 배분. 자, 이게 뭐냐면 전근대, 전근대가 1, 2, 3단원의 비중이 원래 이렇게 많아야 정상인데, 자, 이게 한 단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최소한 1학기 내내 갔어야 되는 게 중간고사에 끝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되게 생소한 근대 파트가 기말에 들어가고요.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가 중학교 때 거의 배우지 않은 전근대의 경제, 사회, 문화입니다. 이거 특히 경제 파트는 지금 아이들이 내신을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해서 지금 포기자가 되게 많습니다. 점점 포기하는 애들이. 왜냐하면 전식과와 과전법의 변천과정, 그 다음에 수취제도의 원리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정말 어렵습니다. 통합사회 한국사 선생님들이 대치동만 벗어나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목동만 가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쉽거든요. 근데 경기고, 영동고, 휘문고, 단대부고까지 진짜 어려웠습니다. 단대부고도 이번에 너무 어려워서 이제 경기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 쉬웠는데도 다른 학교보다 쉬웠는데도 3등급 컷이 이번 시험 3등급 컷이 30점대였어요. 100점 만점입니다. 50점 만점 아닙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2학기 가면 더 지독해집니다. 일제강점기 들어가면 정말 아이들이 힘들어하고요. 이때부터 뭐 정시 얘기가 나오는데 작년까지는 그게 맞았죠. 왜냐하면 내신이 정시에 반영이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내신이 영원히 발목 잡습니다. 삼수 전까지 발목 잡습니다. 삼수 전까지. 그래서 내신 한번 잘못 나오면 정시까지 내 아이들이 전과자처럼 이게 따라다닌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사 통사 버리시면 너무 힘들다. 자, 이제 경기고, 영동고 특징만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두 학교 다. 제가 다 하니까. 자, 경기고는 한국사가 A, B 두 파트로 나눠져서 수업이 진행이 돼서 선생님이 두 분이 들어오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경기고가 이제 수강생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제 세 자리 선생님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 한국사 A 파트 선생님이 이제 뒷부분을 가르치는데 그 선생님이 한국사를 몰라요. 진짜 몰라요. 동아시아사만 평생 하시다가 와가지고 프린트도 심지어 동아시아사 프린트를 일부 나눠줬습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순서도 자기가 내용을 다 모르니까 아는 부분만 하다 보니까 순서를 막 한국사인데 뒤죽박죽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방법은 뭐냐, 요즘엔 많이 줄었는데 그냥 한 명 한 명 암기하는 것만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붙잡고 학원처럼, 학원 개별 수학처럼 한 명 한 명 붙잡고 처음에는 그것만 했었다고 해요. 작년은. 근데 이제 조금 공부를 한 거예요. 이제 조금 설명의 비중이 높아졌지만 애들은 여전히 잡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기고 수업 시간 그 수업 내용을 이제 녹음으로 듣는데 아이들이 줘서 이제 한 10분의 1은 애들 깨우는데 소비를 합니다. 50분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불만을 안 갖기 위해서 이제 시험 전 3주 전부터는 그냥 아예 문제를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점점 안 듣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이제 제 수업을 안 듣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적은 더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교과 과정에 없는 내용의 프린트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예 없어요. 지금 바로 뒤에 보여드릴 건데, 네, 어머님들도 처음 들으시는 걸 수도 있어요. 거기서 문제 출제하고, 그다음에 선생님 취향대로 진도를 나간 뒤에 시험 범위도 뒤죽박죽을 출제합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제가 올해 중간고사 때 너무 화났던 건 시험 범위 출제표를 전 과목을 줘놓고 시험 전주에 갑자기 시험 범위 없는 진도를 나간 다음에 시험을 냈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보강을 한 거예요, 제가. 예. 아니, 그래서 보강을 한 건데 제가 진도를 못 나갔다고 디스플레이 올라가지고 제가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가 진짜. 그거 삭제되긴 했는데. 아니 당연히 못하죠. 시험 범위 없던 건데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해요. 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학교입니다. 지금 경기고는 제가 그래서 정말 화가 많이 나는 학교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이게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프린트인데 여기 프린트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아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제3한강교가 한남대교거든요. 이건 아예 교과 과정이 없어요. 이게 몇 년인지 왜 중요합니까 이게. 자, 이것까지도 괜찮아요. 이것까지도. 네. 갑자기 막 경기중학교 폐교 여기다 연도 적어놓고 자, 이것도 괜찮다니까요. 근데 뭐가 말도 안 되냐면 여기 무즈파동이라고 보이세요? 무즈파동이 뭐냐면 중학교 입학 시험에 그 엿을 만드는 원료가 뭐였느냐 그게 문제였는데 거기에 무즙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오답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도 교육열이 엄청 나가지고 엄마들이 무즙으로 엿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청에 찾아가서 이것 때문에 중학교 입학 시험 없어졌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교과 과정에 아예 없다니까요. 자 이걸 내놓고 이걸 실제로 선지에 냈어요.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국사가 아니라 그냥 자기 추억을 수업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그렇습니다. 진짜로. 네. 자, 그래서 일단 영동강고사는 이제 선생님이 지금 두 분이 들어오시는데 영동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반별로 편차가 너무 심한데 지금 한 분이 또 심각하게 문제인데 이분이 은퇴가 2년 남았습니다. 2년. 그래서 교장 선생님보다 선배여가지고 이제 평교사인데 교장이 안 돼서 슬픈 짐승.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제 나중에 영동고 설명회 때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정말로 시험을 3주 남기고 진도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뭘 하느냐? 교장 선생님 훈화를 하세요. 인생을 사는 방법. 진짜로. 정말로. 그래서 이제 반별로 편차가 너무 심한 게 영동고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모든 학교의 기출과 다릅니다. 영동고 기출은 다른 어떤 학교도 교과서가 맞아도 풀 수가 없는 게 교과서의 사료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그 조선왕조 실록을 번역한 거 있죠. 그거 가지고 시험을 내서 제가 바로 뒤에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장 많은 반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의 수업 스타일이 가장 큰 문제다. 그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사료가 출제될 확률이 제로고, 그리고 오히려 시험은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영동고가 최상위권이 두껍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영동고 가면 내신 잘 받을 수 있다. 이걸 중학교 컨설턴트들이 많이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3년 전부터 갑자기 최상위권이 몰렸습니다. 갑자기 최상위권이. 제가 그 이부진 씨 아들도 개인 수업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되게 고민 많이 하셨었대요. 영동고 갈지 말지. 그러다 보니까 너무 두꺼워지다 보니까 킬러 문항은 또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작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기말고사 평균이 80점대 초반이었어요. 1컷이.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국어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사 문제입니다. 정말로. 근데 나중에 한번 가셔서 읽어보세요. 이게 도저히 아이들이 공부를 했어도 개념만 갖고는 죽어도 못 풉니다. 그래서 영동고는 제가 단 한 번도 1등을 뺏겨본 적이 없고 2학기 가면 모든 통사 한국사반이 사라집니다. 왜? 그 수업들이 의미가 없어요. 저만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다. 어머님들 이거 집에 가서 다시 천천히 보고 푸셔도 참고서 보고 푸셔도 못 푸세요. 못 푸신다고요. 진짜 문제입니다. 영동고 문제. 그래서 너무 많은 친구들이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 문제는 원래 제가 설명회 때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제 또 원장님이 압박하러 오셔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 수업 특강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근데 정말 이 자리에서 많이 오셨으니까 꼭 설명드리고 싶은 건 내신 수업을 하지 않는 선생님의 통상국사 특강을 들으시면 100% 망합니다. 그걸 언제 깨달으시냐면 내년에 1학기 중간고사 듣고 깨달으세요. 듣고. 아 정말 쓸데없이 12회를 들었구나. 아예 교육과정을 반영하지 않고요. 최신 기출은 보지도 않는 수업이에요.
네, 그래서 절대 이걸 들으시면 너무나 큰 방해가 돼요, 거꾸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방해가 되는데 그냥 인지도 때문에 특정 선생님의 수업을 너무 많이 가시거든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어차피 결국 내신 때는 저한테 다 오지만 이게 아예 도움이 안 된 상태로 오는 거예요. 그 잘못된 내용들을 다시 바꿔주는데 정화하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예, 그리고 통사 한국사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내가 겨울방학 때 특강 들었으니까 여름방학 때 특강 들었으니까 내신 벼락치기 하면 되겠지. 그랬다가 피보는 상위권 애들도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특히 암기 못하는 친구들. 네, 그래서 제발 그 수업만큼은 지양해 주시라. 저랑 개인적 관계가 없지만 너무 많은 피해를 보시니까. 예, 근데 그분이 왜 비난을 안 받느냐? 그분은 항상 예비고일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적으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매일매일 잠을 못 자는데 애들 성적 안 나올까 봐. 그래서 영동고가 이번에 정확히 제가 문자로도 다 뿌렸는데 정교생 21등급 29명 중에 26명이 제 수업 들었습니다. 26명이. 네, 그래서 내신에 맞는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시대랑 SNT에서 하는 특강은 고1 내신 듣는 애들을 하고 같이 진행합니다. 예, 수준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고요. 하지만 어렵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역사를 기반으로 제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채널 유리스마에서도 계속 특강을 하고 있고,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대치동 유일 기출변형 모의고사를 이번 특강에서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실제 기출을 주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직접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역사가 여전히 쉬웠기 때문에 뭐 대청, 역삼, 단대 이런 학교도 어렵다고 하는 학교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고등 내신에 비하면. 그걸 미리 알아야 친구들이 벼락치기를 안 하고 그래야 미리 암기해야 성적이 반드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시대 시간표가 오늘 확정돼가지고 설명을 드릴게. SNT가 수요일이고요. 그다음에 시대인재가 목요일입니다. 둘 다 저녁 수업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맞으시면 들으시면 되고 아니면 겨울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번호가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못 드리는데 제 교재고요. 번호가 뒤에 있습니다. 여기 이쪽으로 문자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 가급적 문자보다는 전화를 주시는 게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 내신 기간이라 문자가 너무 많이 와요. 학생들 질문이나 어머님들 요청이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진짜 하루에 너무 이만큼 쌓여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화가 부재중에 뜨면 그 무조건 콜백을 합니다. 네, 그래서 꼭 연락을 주시면 제가 충실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